요즘 날씨가 참 좋죠.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면 괜히 입이 심심해지고 밤이나 은행, 작 같은 가을 간식이 자꾸 생각나지 않으세요? 찐밤 까먹는 재미도 있고 구운 은행의 고소한 냄새가 참 유혹적이죠. 게다가 잣죽, 잣밥, 잡국수까지. 이건 건강식이니까 괜찮겠지 하시면서 자주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최근에 의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음식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 평생 몸에 좋다고 믿고 드셨던 그 음식들이 나이 들어서 오히려 간과 소화기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가을철 견과류를 조심해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몸에 좋은 진짜 건강식이 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똑똑해지는 건강 정보를 가져온 오똑이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꾹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밤을 삶아서 한 접시 드시고 나니까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찬 느낌이 든 적. 은행을 구워 먹었더니 속이 좀 쓰리거나 어지러운 적. 또 잣죽을 먹었는데 느끼하고 하루 종일 트림이 나서 속이 불편했던 적 말이에요. 이런 증상,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라 몸이 이제 그만 좀 먹어줘 하고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먼저 밤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밤은 옛날부터 산의 밥이라고 부를 만큼 영양이 풍부하죠.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C가 들어있어서 예전엔 주식 대용으로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밤, 생각보다 당분이 엄청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밤 5, 6알만 드셔도 밥 한 공기 정도의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식사 후에 디저트로 밥 몇 알 정도야 괜찮겠지 하고 드시면 혈당이 순식간에 올라가면서 몸이 피로해질 수 있어요. 심하면 다음날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입이 마른 증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60대 후반의 한 어머니께서 밤은 천연식품이고 혈관에 좋다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을 내내 하루에 10알 이상을 꾸준히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아침마다 입이 바짝 마르고 식후에 졸음이 쏟아지는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검진을 해보니 혈당 수치가 평소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평소 식단엔 변함이 없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밤 섭취량이 너무 많아서 혈당이 급격히 오른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 그 어머니께서 밤을 하루 3알로 줄이시고 저녁 대신 아침에 간식처럼 조금만 드셨더니 다시 혈당이 안정되었다고 해요. 또 다른 사례로 70대 아버지 한 분은 밤을 변비에 좋은 음식이라고 믿고 매일 한 접시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나자 오히려 배가 더부룩하고 식사 후 트림이 잦아져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장에 가스가 많이 차 있었고 의사 선생님이 밤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장 운동이 느려진다고 하셨답니다. 밤을 반으로 줄이시고 따뜻한 물을 자주 드시니까 금세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양이 지나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 50대 이후에는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밤은 하루에 3알에서 5알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그 이상은 당분이 너무 많아요. 특히 저녁 늦게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숙면에도 방해가 되거든요. 이번엔 은행 이야기입니다. 은행은 가을만 되면 꼭 생각나는 간식이죠. 시장이나 길거리만 나가도 노릇노릇 구워진 은행 냄새가 얼마나 고소한지. 그 향만 맡아도 입안에 군침이 돌 정도입니다. 혈액순환에 좋다, 기억력에 좋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구워서 한 움큼씩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특히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는 은행은 몸에 좋은 약이라는 인식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한 번 먹을 때 10알쯤은 괜찮겠지, 자연식이니까 해롭지 않겠지 하시는데요. 사실 이 은행이야말로 양을 잘못 맞추면 약에서 바로 독으로 바뀌는 음식입니다. 은행에는 메틸피리독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이름만 봐도 은행에서 유래된 독이에요. 이 성분은 신경계에 직접 작용해서 몸에 너무 많이 쌓이면 어지럼증, 구토, 메스꺼움, 심하면 경련이나 의식 저하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권장하는 성인 하루 섭취량은 딱 5알 이하,
많아도 7알을 넘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걸 초과해서 꾸준히 먹으면 몸에 조금씩 독이 쌓이게 되고 특히 간이나 신경계가 약한 어르신들일수록 증상이 쉽게 나타납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60대 후반 남성분 한 분은 은행은 피를 맑게 한다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저녁 식사 후 은행을 15알씩 꾸준히 드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얼굴이 화끈거리고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효과가 있나 보다 하셨대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어지럼증이 생기고 식후에 메스꺼움이 자주 찾아왔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와 독성물질 수치가 평소보다 높게 나왔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답니다. 은행 많이 드시죠? 정말 그 한마디에 다 걸리셨다고 하더군요. 은행을 끊고 나서 한 주일쯤 지나니 증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부산의 70대 여성분은 가을마다 군고구마와 함께 은행을 구워 드시는 게 낙이셨다고 합니다. 몸이 차서 늘 냉증이 있었는데 은행을 먹으면 좀 덜한 것 같았다 하시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식후에 속이 울렁거리고 손끝이 저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로 때문인 줄 알았는데 결국 병원에서 은행 과다 섭취로 인한 신경 독성 반응 진단을 받으셨답니다. 은행 섭취를 중단하고 나니 손끝 저림이 서서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은행은 조금만 과하면 바로 몸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나이가 들면서 간 해독 기능이 떨어지고 신경이 예민해지면 같은 양이라도 훨씬 더 크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은행의 위험은 독성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도시 환경이 복잡한 곳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중금속 오염이에요. 도심의 가로수 은행나무는 대기오염, 자동차 배기가스, 도로 먼지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껍질에는 납, 카드뮴, 수은 같은 중금속이 쌓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환경단체에서 서울 시내 가로수 은행을 조사했더니 일부 표본에서 식품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중금속은 껍질을 벗기고 깨끗이 씻어도 껍질과 알맹이 사이 틈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즉, 깨끗이 씻었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열을 가해 구워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길거리에서 주운 은행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껍질이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오염된 은행을 만질 때 손을 씻지 않으면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손에 냄새가 심하게 배는 이유도 바로 그 오염물질 때문이에요.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은행을 구울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은행을 팬에 너무 센 불로 빨리 구우면 겉은 타는데 속은 덜 익습니다. 이 덜 익은 은행 안에는 독성 물질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조금만 먹어도 어지러움이나 구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우실 때는 반드시 중불에서 35분 정도 껍질이 스스로 톡톡 터질 때까지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껍질이 터지기 시작하면 독성 물질이 대부분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열이 고르게 전달되지 않아 독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프라이팬이나 오븐에서 천천히 구워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식용은행이라고 적힌 제품이라도 무조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식품으로 가공할 때 껍질을 제거하고 독성 물질을 줄이기 위한 열 처리를 하긴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깨끗하게 손질된 은행이라도 하루에 5알 이하, 많아도 7알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어머니, 아버지처럼 체내 해독 속도가 예전보다 느려진 시기에는 몸이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즉, 오늘 많이 먹으면 그게 내일까지 몸에 남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루라도 과하게 먹는 날이 생기면 몸이 바로 피로해지고 입이 마르거나 머리가 띵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평생 은행을 먹어왔는데 괜찮던데?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지금보다 공기도 깨끗했고 은행을 드셔도 양이 적고 신선한 걸 드셨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환경이 다르고 체내 대사 능력도 예전과 달라졌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위와 간의 처리 속도가 느려집니다. 젊을 땐 몸이 바로 해독을 해버리지만 지금은 같은 양을 먹어도 몸 안에 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전엔 괜찮았는데 요즘은 은행 먹으면 속이 좀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 생긴다면 그게 바로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또 한 가지, 아이들에게 은행을 먹이는 것도 절대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체중이 적기 때문에 어른이 먹는 양의 절반만 먹어도 독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은행을 장난삼아 삼키거나 충분히 익히지 않은 걸 먹었을 때 경련이나 구토가 생길 수 있어요. 아이에게는 웬만하면 은행을 먹이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첫째, 은행은 꼭 충분히 익히기. 껍질이 톡톡 터질 때까지 중불로 천천히. 둘째, 하루 5살 이하로 제한하기. 좋다고 들었으니까 많이 먹자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셋째, 길거리 은행은 절대 금지. 냄새는 고소해도 오염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식용으로 판매되는 제품만 드세요. 넷째, 가능하면 다른 음식과 함께 먹기. 예를 들어 밥이나 죽, 견과류와 섞어 드시면 소화 속도가 완만해져 독성 흡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은행은 분명 몸에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도 있죠. 하지만 그건 적당히 조심해서 먹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넘으면 바로 독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루 5살 이하, 이 단순한 원칙만 지켜도 은행은 든든한 가을 건강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넘기면 몸은 바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럽고 입이 마른다. 이런 신호가 오면 바로 멈추셔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은행은 약이면서도 독입니다. 조금만 먹으면 보약, 많이 먹으면 독약. 이 한 문장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잣으로 넘어가 볼까요? 잣은 진짜 고소하고 부드럽죠. 죽에도 넣고 밥에도 넣고 그냥 한 줌 집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런데요, 잣은 견과류 중에서도 지방이 가장 많은 식품입니다. 잣 100g에는 지방이 무려 70g 가까이 들어있어요. 삼겹살 한 근이랑 맞먹는 수준입니다. 물론 잣의 지방은 불포화 지방이라 혈관에 도움을 주지만 문제는 양이에요. 많이 먹으면 결국 지방간이나 체중 증가로 이어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줄기 때문에 잣을 많이 먹으면 속이 금방 느끼하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다 하신다면 이미 과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잣은 산패가 빠릅니다. 상온에 오래 두면 금방 기름이 변해서 그 산화된 기름이 간에 독성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잣은 꼭 냉장 보관하시고 개봉 후엔 한 달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해 볼게요. 첫째, 밤은 당분이 많으니까 하루 3에서 5알 이내로만. 둘째, 은행은 독성이 있으니 하루 5알 이하로 제한. 셋째, 잣은 지방이 많으니 소량만, 꼭 냉장 보관.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정말 건강하게 가을 간식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조심해서 먹으면 뭐가 남느냐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건강하게 먹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밤은 구워 먹는 것보다 삶아서 먹는 게 훨씬 좋아요. 구우면 수분이 날아가서 당이 더 농축돼요. 반면에 삶으면 수분이 많아져서 포만감은 유지하면서 혈당 상승은 덜합니다. 냉장 보관했다가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 드시면 속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은행은 반드시 충분히 익히셔야 해요. 반쯤 익은 은행이 제일 위험합니다. 프라이팬에 중불로 3에서 5분 정도 볶아서 껍질이 톡톡 터질 때까지 익히면 독성 물질이 대부분 사라집니다. 그래도 5살 이하는 꼭 지켜주세요. 잣은 생으로 그냥 드시기보단 밥이나 죽, 샐러드에 곁들여 보세요. 공복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시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요. 그리고 물.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밤, 은행, 잣 모두 수분이 적은 음식이에요. 드실 때는 꼭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 한 컵 같이 드세요. 그렇게 하면 위에 부담이 덜 가고 소화도 훨씬 편해집니다. 커피나 녹차랑 함께 드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건 좋지 않습니다. 커피의 카페인이나 녹차의 탄닌이 견과류 지방과 만나면 위가 자극받고 더부룩해질 수 있어요. 혹시 나는 평생 밤, 은행, 잣을 먹어왔는데 멀쩡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소량으로 드셨다면 전혀 문제 없어요. 문제는 과하게 자주 드시는 겁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음식에도 체질이 맞고 안 맞는 게 있습니다.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자시나 밤처럼 따뜻한 성질의 음식보다는 은행처럼 약간 서늘한 성질의 걸 조금씩 드시는 게 낫고요. 반대로 손발이 차고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은 은행보다는 밤, 자 쪽이 더 맞습니다. 즉, 음식이 나쁘다기보다 내 몸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감이 오시죠? 가을철 견과류는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하지만 적당히 그리고 방법을 알고 먹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내용 중 꼭 기억하셔야 할 건 바로 이겁니다. 가을 견과류 적게 먹을수록 약이 되고 많이 먹을수록 독이 된다. 혹시 어머니 아버지도 평소에 밤이나 은행, 잣 자주 드시나요? 그럼 오늘부터 양을 한번 줄여보세요. 딱 절반만 드셔도 몸이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그리고 드시고 난 뒤 속이 편한지, 소화는 잘 되는지도 한번 느껴보세요. 그게 바로 몸이 보내는 진짜 신호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오또기와 함께 건강하게, 똑똑하게 지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이야기도 꼭 듣고 싶습니다. 혹시 평소에 밤이나 은행, 잣 자주 드셨는데 속이 불편했던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음식은 이렇게 먹으니까 좋더라 하는 본인만의 비법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이런 주제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강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머니, 아버지의 의견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또기 TV였습니다.